반갑습니다. 저희 그 외부 강의를 꽤 여러 번 해봤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 해봤는데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했고, 이렇게 신입생들 여러분 이렇게 좀 나이 어린 분들은 처음으로 해봐가지고 이번에 처음에 이제 강의를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제가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요. 사실 좀 외려 어른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큰 꿈을 가지고서 그 새로운 그 대학 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재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은 어떻게 저의 대학 생활은 어땠고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학생을 하겠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84학번이고요. 1984년 지금부터 32년 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이거 뭐 저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몇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1학년 때 신입생일 때의 기억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질문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 4년 중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70%가 신입생 때의 추억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신입생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각인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금부터 1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즘 가수 누구 좋아하냐고.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제 답변이 뭐 요즘 가수 솔직히 누군지 잘 모릅니다. 최근 가수. 제가 아는 가장 최근 가수는 동물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가수인데요. 요즘 뭐 사실 이런 뭐 걸그룹들 뭐 원더걸스, 티아라 이런 이름은 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율동 같은 것들이 재밌지 이 음악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가수를 왜 좋아하는지 이거 심리적으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30세가 넘으면은 새로운 음악을 좋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음악들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바로 10년 동안에 좋아할 음악들을 평생 들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제가 그 밴드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에 16개에 가입이 돼 있는데 제가 30세 이하에 만났던 사람들이 몇 개인지를 세봤어요. 어저께 세봤더니 16개 중에 10개가 30세 이하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지금 굉장히 가까운 친한 사람들, 아주 편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30세 이하일 때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음악도 듣기 힘들고 새로운 친한 사람을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였을 때 대학을 입학할 1984년에 가장 신화적인 존재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책은 아마 2090년대 초반이니까 제가 한 30세 전에 이 책은 나왔을 것 같고요. 이 김우중 회장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50세 좀 넘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만큼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랑 20살인 제 인생을 바꾸자. 내가 50살이 되고 그 사람이 20살이 되고 바꾸자면 과연 바꿀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안 바꾼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랑 뭐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랑 저랑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고 제가 여러분 나이가 된다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런 누가 제안을 해준다면 바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아무도 그 제안을 오케이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젊음이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갖고 됐다라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뭐 출세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회적 성공을 대통령이라는 척도로 본다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자 해도 결코 바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80년대 대학 생활들 의외로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 그 응답하라 1988을 집에 텔레비전은 없는데 가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건데 아주 재밌게 몇 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나오는 상황들이 80년대의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거 응파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80년대가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그때 사회 생활이 어땠는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다음 편으로 이제 응답하라 1980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88년과 80년 중간 정도에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외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응파를 굉장히 재밌게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학 등록금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을 지금 저는 40만 원을 대학 등록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거보다 열 몇 배 상당히 10배 이상 되는 높은 금액을 대학 등록을 내는 걸 알고 있고요. 당시에 대학 진학률은 20%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한 80% 정도 대학 진학률, 70%에서 80% 사이 정도 대학 진학률을 알고 있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1인당 GNP 지금 우리가 3만 달러 간다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2,000불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요즘 뭐 3% 간다 못 간다 뭐 2%다 가지고 신문에서 맨날 나오는데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8%대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규모는 당시에 600억 불이었고 요즘은 1조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버스 요금 요즘 버스 요금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버스를 잘 안 타서 당시에 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버스마다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고요. 요즘 이제 비행기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이쁜 안내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어떤 제 마음을 설레게 한 버스 안내양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6개 땄는데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올림픽 금메달 딴 게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당시 하나 땄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딴 금메달이었고요. 그 위에는 이제 6개, 10몇 개, 뭐 20몇 개 계속 늘어났는데요. 당시만 해도 뭐 6개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였고 와, 우리 대한민국이 6개나 땄다.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됐고요. 1호선은 그보다 좀 한참 전에 만들어졌는데 2호선은 1984년에 개통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삶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 아주 비슷한 점도 많지만은 아주 큰 차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독재나 이런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전하는 책들인데 실제 당시에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은 1984년이 조지 오웰의 1984랑 대한민국의 1984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선물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들 빼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OMR 카드. 예. 여기 이제 PC를 요즘은 다 이렇게 키보드로 치잖아요. 근데 80년대에는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전산 실습할 때
저 청구카드에 키보드로 치는 게 아니라 청구카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뭐 상상도 못하고요. 당시에 그런 메인프레임 뭐 몇 억짜리 메인프레임들이 지금 PC 성능보다 떨어집니다. 뭐 여러 문제 뭐 얘기 많이 드셨겠지만 80년대는 데모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두 번 시험인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시험 거부를 했고요. 정말 80년대 대학생들은 공부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불운하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어서 좀 여러분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70년대 대학 다니신 선배님들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쌍쌍 파티도 있고 뭐 축제도 뭐 아주 재밌게 축제도 하는데 80년대는 축제하면 학생들 모인다고 정권에서 축제를 취소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축제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수업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 안 보니까 뭐 리포트로 내차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데모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도 학교에 막 들어와서 애들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툭하면 공산당으로 몰고, 굉장히 암울했던 군부 독재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고, 그때 뭐 그런 그 시대에 대한 사명감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요즘 기성세대 중에 이제 386으로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뭐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올랐는데, 저는 뭐 그분들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대학생이었을 때 갔던 초심들을 많이 잃어버리셨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꿈과 희망, 철학을 가지고서 젊었을 때 가진 그런 순수한 이상들을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사진 찾다가 본데 누군지 아시는 분? 교수님들 빼고요. 누구예요?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으로 꼽히던 사람인데. 손 드시 않으셨어요?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인데. 근데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아마 교수님들은 바로 알아보실 거. 누구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황신혜 씨입니다. 예, 황신혜고요. 당시에 뭐 저 인하대 인하전문대 항공운항과 졸업하고 어떻게 뭐 탤런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연예를 많이 꼽혔고요. 뭐 이 당시 대학 생활했던 사람 중에 황신혜 씨한테 가슴이 설레지 않았던 사람 남자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그럼 내 대학 생활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변화를 시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984년 2월 달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고요. 좀 되게 굉장히 소심하고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아주 삐싹 마른 체형이었고요. 성격도 굉장히 예민했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꿈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실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 저기 이제 이게 나이키 운동화고요. 당시에 뭐 나이키 운동화 좀 돈 많은 부자들이 주로 신었는데 이게 신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다가 막걸리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거 몇 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심하고요. 거의 대인기피증 정도 수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누가 시켜주지 않아서 제일 높이 올라가 본 게 분단장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한이 돼서 그 무슨 뭐 회장 같은 거 한 자리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 거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뭐 향후에 무슨 뭐 그 옛날엔 저 동아리라고 안 부르고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서클 뭐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문회 하여튼 뭐 장이라는 장은 거의 다 했습니다. 동시에 한 3개 정도의 장을 맡아보게 됐어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아무도 안 시켜줘서. 근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겠다니까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런 장을 해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게 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런 소심한 성격들이 이제 이거 뭐 그냥 상징적으로 상호 이렇게 뭐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범한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 때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갖춰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대학 생활 4년 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제가 들어갈 때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62kg였어요.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여기 이 중에도 뭐 저랑 비슷한 정도의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마른 스타일이고요. 목욕탕 가기 창피할 수준이에요. 이렇게 갈비지가 들어와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해서 그런 게 한이 돼가지고 그 역도부라는 지금 이제 뭐 바디빌딩 하는 그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뭐 육체미대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체미대 나간 사진을 올릴까 그러다가 좀 민망해서 안 올리고 그냥 이 사진을 대신 올렸는데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체중이 62kg에서 76kg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아주 체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장정을 한 2~3명이랑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강해졌고요. 그 체력이 사실은 회사 지금 16년째 경영을 하면서 밑바탕이 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그때 쌓아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작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씩 운동을 했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과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공부도 하기 싫었고 했지만은 그런 운동한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으면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기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놓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 주로 성공심리학, 희망심리학, 긍정심리학이라고 보통 하죠. 긍정심리학 계통의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고 뭐 그때 지그지글러, 뭐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게 뭐 기독교의 어떤 개신교의 어떤 하나의 그쪽에서 만든 학문인데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면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진짜 희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좀 잘 지치지 않게 하고 저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당시에 이제 스타로 떠올랐던 교수님 중에 하나가 그 김영옥 선생이 스타 중에 한 분이셨고 저분이 그 당시에 썼던 책이 여자란 무엇인가, 동양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김영옥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4년 동안에 어떤 책을 읽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을 읽고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철학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 사진은 1986년 건대 사태라고 건대에서 그 서울 지역 경인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었는데 약 1,300명 정도 경찰에 붙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조선일보에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빨갱이라고 나왔고요. 그 1,300명 중에 제 친한 친구 후배, 제가 과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13명이 됐습니다. 친구랑 후배들이. 그 친한 친구 후배들을 다 신문에 이름 거명되고.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사실은 그 카이스트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뭐 분연이 일어나서 돌 던지고 열심히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이 군부 독재와 내가 맞붙어 싸워야 될 때다. 뭐 당시에 대학생들의 사명감들이 꽤 있었는데 뭐 술 마시면서 우리 건배사를 저런 걸 했어요.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런 종류의 건배사, 아마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건배사 알 겁니다. 줄여서 조통세평하는 건배사들 굉장히 자주 했고요. 그만큼 시대에 대한 사명감들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 느껴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그 공대 학생회장 후보에도 올라갔고 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무서웠어요. 붙잡혀갈까봐 경찰에. 깜빡할까 무서워서 도망간 게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로 도망가면서 그때 운동을 했던 친구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채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가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지금 뭐 도망가지만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뭔가는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굳은 각오를 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2012년에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 재단 발족식 할 때 사진인데요. 여기 계신 한경훈 교수님도 그때 오셨고 또 신영기 교수님도 그때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이 저희 재단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때 제가 이 건대 사태나 아니면 군대 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가치들 때문에 이 재단을 이제 뭐 힘든 과정도 여러 개 있었는데 재단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시임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한테 감히 뭐 조언이라면 조언인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사람을 뽑는 인터뷰를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받고요. 그 인터뷰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당신의 10년 후의 모습을 설명을 해줘라. 당신이 환갑이 됐을 때 환갑잔치, 요즘 잘 하죠. 환갑잔치를 한다면 당신의 동료나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하는지, 어떻게 평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미래 비전이나 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만족스럽게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엄밀한 의미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제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제 답답한 일들인데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들을 구체적으로 안 그리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했던 심리학 실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 꽤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미국에. 거기에 20대 뭐 대학교 학생들한테 당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문을 하게 해놓고 그거를 30년, 50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사회적 성취를 하는지를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 연관성을 가장 뛰어나게 이제 가장 그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한 것이 미래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재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성격은 어떻고 가족은 어떤 가족관계, 내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쓴 사람들이 사회적 성취도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1학년 입학하셔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또 가급적이면 글로 써가지고 남는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은 여러분 인생 설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외국에 뭐 여러 나라 사람들, 뭐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2배 정도 뛰어난 것 같아요. 생산성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사에 있어서 뭐 힘든 면도 많지만 자살률도 높고 뭐 그런 힘든 면도 많지만 아주 유능합니다. 근데 유능도 그 단계가 있는데요. 이 플랜 2C에서 두 부분, 이 실행하는 부분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앞에 플랜 부분하고 C한 부분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이 플랜 쪽에 또 C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꿈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50이 넘었는데요. 제가 3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10년 후 2025년까지 저희 회사 가치를 1조 가치 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장과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1조 정도 가치 회사로 키워보고 싶고요.
현재는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꿈은 지금 재단을 운영하지만은 제가 리타이어하면은 복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싶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제가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한 것들을 돌려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을 많이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실크로드 관련된 글들을 이제 쓰려고 주제로 잡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언론사 어떤 작은 언론사의 컬럼리스트로 일을 하기로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글을 쓰려면은 1년에 책을 한 50권에서 70권 정도 읽어서 꾸준하게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또 책을 읽으려면 또 다른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거를 포기하여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프하고 텔레비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골프가 한번 치면은 거의 반나절 하루 정도의 시간을 소모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골프를 친다면은 내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또 텔레비전이 있으면은 그거 계속 텔레비전 보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 없애버렸고요. 여러분도 아마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술, 담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을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포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이 사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회사 2000년에 설립할 때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그 당시에 뭐 방글라데시랑 거래가 좀 있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저희 회사랑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 회사랑 전략적 제휴를 만들고 사이닝 세레머니를 했고 당시에 그 2000년 당시에 방글라데시에서 신문사들 거의 다 모여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방글라데시 기업이 그 전자상거래 전략적 제휴를 했다. 그래서 아주 현지 신문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웃기는 일이죠.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이 사진을 왜 올렸냐?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랑 많이 들이댔죠. 비즈니스도.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굉장히 용감하게 들이댔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황당한 사건들도 많았고 그 과정 중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점점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회사를 성장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들이대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에 가급적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그 독서 노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뭐 1000권이 된다고 치면요. 요즘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내가 읽었었나? 책을 읽었는지조차도 한참 읽다 보면 한 중간쯤에 옛날에 읽었었지 15년 전에 막 이런 책들이 나와요. 되게 안타까워요. 예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랑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그냥 읽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면 정말 꼭 할 일이 독서 노트를 제대로 한번 멋지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만큼 정도 두께가 되게 그런 독서 노트를 읽은 책마다 뭐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2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독서 노트를 남겨서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그 요약하는 과정에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한번 훑어만 봐도 그때 읽었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요즘 제가 독서 노트를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과거 읽었던 책들 요약한 것들 한번 훑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제 생각이나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독서 노트를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이 사진은 제 그 85년에 찍은 사진인데 제 그 같은 동아리 저는 이제 몸이 약해서 당시 역도부라는 동아리에 들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의 같은 또래 84권의 친구들인데 지금도 아주 돈독하게 1년에 몇 번씩 만나면서 뭐 소주 한 잔씩 하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에서 다른 일에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쪽 시장이 어떤지, 또 뭐 그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전공들이 이제 뭐 경영학, 생화학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근데 그런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금속공학과 거의 남자밖에 없고요. 거의 뭐 이제 공돌이라고 또 무시도 받고 또 이런 역도부 이제 남자밖에 없는 데가 주로 있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과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인간관계 또 다르게 세상을 보는 시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가급적 동아리 활동을 권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사실은 한 3개 정도 동아리를 같이 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 동아리도 있었고 뭐 여기 역도부라는 데도 있었고 또 과에 학회 활동도 했었고 한 4개 정도 가입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맞는 저한테 필요한 그 역도부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입학하시면 상당히 그 여러 선배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아리를 관여할 때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중에 재미있어하는 일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공부를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뭐 전체적으로 공부를 썩 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평양 평균이 2.59였으니까 아마 하위 20%,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좀 공부가 잘 안 받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2번 공부를 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전자상거래 공부를 했는데요. 1994년에 아마존이 막 설립되고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되던 때 그때 막 되게 그 열등감 같은 게 많이 들었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적응을 굉장히 못했어요. 예를 들어 90년에 취직을 해서 2000년에 회사 설립하기 전까지 10년 동안에 직장을 8군데 다녔고 다닐 때마다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부적응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인터넷을 한번 공부를 하자. 그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자고 결심을 했고 당시에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몇십만 원치 책을 사서 원서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인터넷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98년, 99년부터 갑자기 인터넷 바람이 불고 그런 강의를 한 니즈나 아니면은 또 글을 써야 될 니즈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기고를 한 200권 정도 했고요. 요즘은 이제 언론을 별로 안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가 훨씬 제가 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유명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가서 그 50대의 사장님들한테 앞으로 열릴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요. 근데 그때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뭐 글로벌한 비즈니스 위기에서 하는 글로벌한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커를 가서 발표도 하기도 했었고요. 불과 이제 뭐 금속공학 전공한 사람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운 좋게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거의 뭐 인터넷 무역의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찾아서 하는 공부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가는 과정들이 재미있었고 계속 그런 상승작용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옵션 레더를 한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기업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무너지면서 또 회사도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잘했었고 두 번째 공부 잘했던 부분은 그 반도체 전공정과 관련된 장비 사업을 2005년부터 했는데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글로벌하게 아주 기술적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딱 5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회사 일이 그거였으니까요.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5년 공부 딱 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 제가 원해서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5년 후에 2010년에 굉장히 건방지게도 내가 세계 최고야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서 공부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원해서 찾아서 공부. 여러분도 공부하는 법이 물론 수업 시간에 학과 과정 굉장히 잘 들어야 되고 하지만은 학과 과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그 공부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대학 생활 제가 돌이켜 보면은 한 50%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입학할 때 꿈이 입학할 때 결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도 정말 잘할 거고 노는 것도 정말 잘 놀 거다 했는데 노는 거 정말 잘 놀았어요. 주로 이제 그 여자친구 잘 못 사귀고 그 남자들 제가 주위에 거의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역도부, 금속공학과 이런 데에서 맨날 저 남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 학점은 아까 얘기처럼 상당히 이제 학점이 저조했었고요. 그래서 그 한 50%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응팔에 나온 사진인데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짝사랑만 해보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연애를 해보지를 못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다시 신입생이 된다면은 정말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열흘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쿠퍼치노의 인텔 본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스티브 잡스가 일했던 사무실입니다. 요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살았을 때 엘리베이터 같이 누가 타면은 당신은 무슨 일 하나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지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은 엘리베이터에서 회사 나가주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장소인데요. 지금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시스템, 어떤 가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지배구조 이런 거 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세상의 주역이 돼요. 그리고 그런 기존 질서를 어느 선까지는 수능을 해야 했지만은 그걸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쫄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래야지 더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할 수 있고. 근데 절대 지금의 체제나 어떤 그런 것들의 권위에 절대 눌리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수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게 연자 시위라고 합니다. 누워서 시위. 경찰 들어와서 데려가면 데려가라. 저렇게 해서 닭장차라고 옛날에 불렀는데요. 닭장차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활 돌이켜보니까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이 1986년에 6월 10일이었던가 이한열이라는 후배가 체류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시위를 했는데 연자 시위를 했습니다. 연자 시위를 했고 저는 맨 앞줄에서 그 정경의 발목을 잡고서 앉아 있었는데 옛날 지라탄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면은 그냥 쫙 계속 터지면서 이렇게 그 체류탄이 날아가는 땅을 막 이렇게 헤엄치지 가면서 지라탄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지라탄이. 근데 그 누워 있는데 옆으로 지라탄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여학생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창피해서 못 도망가고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사회상은 그때랑 틀린데요. 이렇게 데모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자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어떤 주춧돌이 되거든요. 이 대학생활 4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최소한 한 개 이상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